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앨리스의 인지 정서적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상담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 정서 행동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이 앨리스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고 인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제 RBT라고 하는 상담 기법도 이제 만든 사람이죠. 이 앨리스는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역기능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되면 그 사고 때문에 모든 심리적 고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고도 하죠. 그리고 앨리스는 인본주의와 행동주의의 어떤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이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앨리스의 인적 성격 이론을 살펴보면은, 자, 앨리스는 우리에게 발생되는 그냥 사건은 별거 아니다. 이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념 체계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졌다. A라는 사람은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야. 당연한 순리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고를 바꾸면, 사고가 되면은 우울이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찢어지게 아파. 정말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고가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 나에겐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겠죠. A하고의 어떤 헤어진 사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신념 체제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이런 합리적 이성이 중요하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 앨리스의 상담 접근 방법은 우리가 인지 치료로 했다가 인지 정서 치료로 하다가 이제는 인지 정서 행동으로 바뀐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지는 바로 사고죠, 사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지가 또 사고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RBT라고 하는 기법이죠. 자, 이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역기능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기능적 사고. 그래서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장애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에 있다는 것이죠. 역기능적 사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야기된 이 부적절한 감정이나 또는 역기능적 행동은 또 다른 비합리적인 생각을 촉발하는 이런 악순환을 대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하여 이런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예, 당위성, must,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자신에 대한 당위성,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된다, I must. 타인에 대한 당위성,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된다. 조건에 대한 당위성, 그러한 조건들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된다 라고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 이것은 이제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앨리스는 사고, 생각이죠. 인지, 그리고 판단, 결정, 이런 결정 분석 행동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적, 인지적, 활동적 상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인지적, 활동적 상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합리적인 신념, 그 역기전적 사고로 인해서 그 인지적, 그 역기능적 사고 때문에 정서 장애가 일어난다. 그리고 행동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정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생활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인지적 사고를 매우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네. 앨리스의 성격 이론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생득적 성격이다. 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유전적 요인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생득적으로 자기 실현의 경향과 자기 파기적인 경향의 어떤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이것은 인간이 합리적인 신념이나 비합리적인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뜻과 같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 뜻과 같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고 화도 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인간은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맹렬히 비난하는 경향을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선천적인 생득적인 성격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합리적인 사고, 자, 논리성으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비합리적인 사고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고, 현실성은 경험적 현실과 일치하고 경험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실용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는 삶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삶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절대적, 극단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파급 효과는 합리적인 사고는 적절한 정서와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 자,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의 체득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 인간은 선천적, 생득적으로 비합리적 사고를 지닐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나 사회가 교육시킨 것이다 라고 체득 과정을 보고 있고, 또 사회나 부모의 가치를 옳은 것으로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 요 세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대목이죠. 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문제에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 자, 완전한 해결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반드시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인지 정서적 상담의 인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득적 측면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이중적인 존재다. 이중적 존재다. 그래서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인 신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이러한 비합리적 사고의 결과로 정서적 문제를 만들어낸다. 어떤 생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 이런 인지, 비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이런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인지, 정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은 이 이론은 없는 것이죠. 자, 인간은 왜곡되게 생각하려는 생득적, 문화적 경향성을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뭘로 바꾼다?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사고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네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은 첫 번째는 당위적 사고, must, should, ought,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 대한 당위, 타인에 대한 당위, 세상에 대한 당위 이런 세 가지가 있고, 또 과장적 사고, 무엇이 끔찍하다, 뭐뭐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사실 끔찍할 것도 없고 큰일 날 것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좌절의 불포용.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인간 가치의 총체적인 비하, 자기 자신을 엄청 비하하는 것이죠. 또 타인을 비하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수학 시험을 잘 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주 나쁜 아이야. 나는 아주 쓸모없는 아이야. 아니, 수학 시험을 잘 치지 못한 것이 내가 무슨 나쁜 아이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총체적인 비하를 하는 것들이 바로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당위적 사고, 자신에 대한 사고, 타인에 대한 사고, 세상에 대한 사고. 이거는 자신에 대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과장성, 좀 잘못 나왔죠. 자신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고. 과장성, 현실을 훨씬 더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 뭐뭐하면 끔찍하다, 뭐뭐하면 큰일 난다 등으로 생각하는 거. 타인에 대한 것은 이제는 자기 비하, 타인 비하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비하 사례는 수학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을 때 나는 나쁜 아이, 바보 천치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당위성은 좌절의 불포용,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는 바로 이 정서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 정서 장애는 바로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가 바로 이제 정서 장애인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무엇이 비합리적인 사고, 즉 또 역기능적 사고라고도 하죠. 이러한 정서 장애를 유지시키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자기가 성장해 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막 존경받고 계속 대우받고 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존경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자신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탈당했을 때 또는 은퇴하거나 전남퇴직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측면 요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능력이 있고 적절하게 성취적이어야만 한다는 생각. 이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사고인데 이 모든 측면은 한 가지 측면으로 바꿔 나서 문장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측면 우리가 당연히 비합리적인 사고는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뭐 만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능력이 있으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비합리적인 사고다. 또 어떤 사람은 나쁘고 사악해서 그러한 사악함 때문에 가혹하게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 역시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하고 자,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은 끔찍하고 파국적이라는 생각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인간의 불행은 외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과 장애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 자, 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의해서 발생됐다. 나의 불행은 부모 탓이야. 나의 불행은 누구의 탓이야. 이렇게 외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던 생각을 할 경우 그것은 저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과 장애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 자, 자기 자신을 내적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나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자기 책임감을 직면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고 자, 요 팔문항 잘 보십시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만한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비합리적인 사고다. 자, 아홉 번째는 자신의 과거사가 현재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것이 또한 유사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 내 과거 옛날에 그것 때문에 난 지금 극복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또한 타인의 문제나 10번 타인의 문제나 정서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몹시 당황하거나 속상해야 한다는 생각. 예, 보면 뭐뭐 해야 한다 must 이라는 측면이 있죠.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항상 있고 완전한 해결책은 없을 수도 있죠. 만약 이러한 완전한 해결책을
못하면 파국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그 비합리적인 사고다, 역기능적 사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ABC로는 A. 자,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 사고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사고와 신념은 사건에 대해서 합리적 해석을 해서 대처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서와 행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비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정서와 행동을 초래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합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며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ABC 이론이고, 그래서 이 앨리스는 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사건보다는 어디에 있다?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 있다. 이것을 ABC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죠. 자, 인지는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A 사건이죠. 자, 사건 활성화된 사건, 이미 저는 막 일어나고 있는 사건. B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신념 체계,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서 행동적 결과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앨리스는 이 내담자의 문제를 그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합리적 신념 체제로 바꾸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후 아리비티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하고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행 사건 A가 있다. 뭐 우리가 첫 번째 여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름에 있는 더위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은 뭐 시험을 망쳤다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시험이 망쳤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선행 사건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어떤 스트레스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비합리적인 신념 체제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반드시 시험에 붙어야만 했어.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을 하게 되면 C, 이러한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열등감, 시기, 질투, 지의식 등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해야 되겠다. 자, 네 번째 논박이죠. 논박. 이 논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박을 통해서 이제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면 이것이 이제 O가 되겠고, 비합리적으로 바뀌면 새로운 인지체계가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인지체계가 생기고, 그리고 전 감정적 효과가 좋아진다,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건, 비합리적인 신념, 정서적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오면 이것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게 되면은 새로운 인지체계가 생겨서 긍정적인 새로운 인지적 체계가 생겨서 감정도 좋아지고 우울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ABC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사건,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
실험에 떨어진 것 실직 또는 뭐 여름의 더위, 신념 체계, 어떤 사건이나 행위 등과 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개인이 갖게 되는 태도 또는 사고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야기한다. 자, 이 결과는 이제 정서적 행동적 결과죠. 선행 사건에 접했을 때 이러한 비합리적인 태도 내지 사고 방식을 가지게 돼서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어떤 정서적인 결과다라고 보겠고, 이것은 논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과연 그 생각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상담자가 촉구해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것이죠. 자, 효과.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인 신념을 철저하게 논박함으로써 새로운 인지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치한 다음에 느끼는 자기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를 지칭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감정이 생기죠. 우울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논박의 효과로 인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 사고체제를 지닌 구직자의 가장 효과 있는 상담 기법은 그러면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이다. 또는 그냥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기법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지적 재구성, 대처 기술 훈련, 문제 해결 접근. 자, 인지적 재구성은 그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을 이러한 인지적 사고, 인지적 방법과 행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으로 수정 및 개선하는 기법이고, 대처 기술 훈련은 어떤 문제 장면에서 이런 구체적인 대처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내담자를 하여금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법인 것이고, 이런 문제 해결 접근은 내담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지적 재구성과 대처 기술 훈련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세 가지 인지적 재구성, 대처 기술 훈련, 문제 해결 접근은 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 기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